안녕하세요, 설치현 수의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국에 가서 정말 미국인들과 잘 소통하면서 생활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미국의 언어, 영어를 공부하는 것일 겁니다. 강아지를 키우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아지들의 언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들의 언어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소리 언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소리 언어는 뒤에서 말할 몸짓 언어보다 더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고 종류도 과학적으로 아주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가끔 매체에서 보이는 강아지 번역기는 전문가인 제가 보기엔 정확하지 않고요. 그냥 재미로 하시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보통 개들의 소리 언어에 대해서 알아볼 때는 높낮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낮은 소리는 경고의 의미고요. 정확한 의미로는 나한테서 멀어져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보통 높은 소리, 강아지들의 높은 소리에는 뭐가 있죠? 히 하는 이런 낑낑거리는 소리나 아우 하는 하울링, 이런 소리는 나를 좀 봐줘, 나한테 가까이 와줘 라는 의미가 됩니다. 가끔 여러분들 그런 궁금증 가지신 적 없나요? 많은 강아지들이 남자보다 여자를 좋아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소리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남자들의 목소리는 사실 어떻죠? 상당히 낮은 쪽에, 낮은 주파수에 속합니다. 반대로 여성분들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높은 주파수에 속합니다. 실제로 제가 미국의 트레이너 자격증을 따러 갔을 때 처음에 가장 힘들었던 건 선생님께서 항상 칭찬할 때 높은 소리를 내라고 했던 거죠. 항상 이렇게 낮은 중저음의 목소리만 내던 저에게 옳지가 아니라 옳지라는 여자와 같은 목소리를 내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강아지들에게 본능적으로 남자들은 나한테서 멀어져 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고요. 여성분들은 나한테 한번 가까이 와볼래? 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죠. 강아지의 청력은 고음과 저음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는데요. 남성의 저음은 강아지가 잘 듣지 못하거나 반응이 약하지만 여성의 고음은 강아지가 더 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의 높고 낮음은 강아지들이 소리를 듣고 반응을 보이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호자분들께서는 강아지들이 높은 소리, 특히 낑낑, 이런 소리를 낼 때 유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결국에 나한테 가까이 와서 나한테 필요한 걸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실외 배변을 하는 강아지가 갑자기 보호자한테 와서 낑낑거린다면 이건 지금 내가 화장실이 가고 싶으니까 밖에 나가게 해줘 라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신나게 놀아서 오늘 조금 다리가 아프거나 근육통이 생겨서 낑낑거릴 수도 있고요. 간식이 먹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강아지들이 이렇게 낑낑거릴 때 요구성이라고 생각하고 무시만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무시를 하기 전에 왜 낑낑거리는지 잘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통 많은 선생님들이 무조건 요구성은 들어주지 마세요 이러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정말 불안정한 애착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서 오히려 보호자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들어줄 때까지 더 심하게 요구하면서 문제 행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건 전문가인 저도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처럼 나 몸이 아파요 봐주세요, 나 화장실 가고 싶어요 같이 가주세요, 나 지금 간식 먹고 싶어요 라고 말로 표현을 하지 못하고 다 똑같은 낑낑거림과 같은 요구성 표현으로 하기 때문에 소통이 더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유의 깊게 살펴봐주고 같이 생활하면서 그 요구를 올바르게 들어주려고 한다면 신뢰감이 더 생기고 오히려 더 그런 요구성 행동들이 줄어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낑낑거림 이외에 높은 음은 하울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영화나 다큐멘터리에서 많이 봤던 늑대의 아우 하는 이런 하울링 소리입니다. 특히 불안하거나 특히 분리불안해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외출하는 시간을 조금씩 늘리면서 강아지들에게 이 정도 나갔다, 이 정도가 되면 들어온다라는 예측 가능성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아지는 사람과 소통을 할 때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짖거나 하울링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요. 이러한 표현은 불안, 초조함, 배고픔 등 다양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아지의 표현을 귀 기울이고 강아지의 상태를 알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세요. 소리 신호와 함께 강아지들의 언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몸짓 신호입니다. 저는 소리 신호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쁨, 불안, 걱정, 지루함, 스트레스 등의 감정 상태를 몸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몸짓 언어에 대해서 내가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줄 거야, 아니면 뭐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보다는 강아지들이 불안하거나 특정 상황에서 자율신경계, 내가 어쩔 수 없는 반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마치 우리가 당황하거나 부끄러울 때 나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지죠. 상대방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얼굴을 억지로 빨갛게 붉히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붉어지는 것처럼, 강아지들도 특정 상황에서 그 감정을 느낄 때 신경 반응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며 누워서 배를 보이는 모습이 꼭 복종의 의미는 아닙니다. 강아지가 더 이상 나에게 다가오지 마 라는 표현으로 보일 때도 배를 보이며 눕는데요. 이때 무리하게 다가가면 공격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몸짓 언어를 오해하게 되면 결국 소통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강아지들이 눕는 모습입니다. 많은 분들은 눕는 모습을 복종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복종했으니까 만져줘야지 하다 물리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복종인 경우도 있고 만져달라고 눕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더 이상 하지 마 라는 표현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몸의 긴장도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은데요. 만져달라고 들어 눕는 경우에는 마음이 편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몸의 긴장도가 쫙 빠지고, 누워있을 때 앞다리도 다 접혀 있고 딱 봐도 몸이 이완되어 있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더 이상 하지 마라고 표현할 때는 겁이 나고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몸이 긴장돼 있고 누워 있어도 좀 딱딱한 느낌과 앞발이 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몸짓 언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설명을 하게 되면 사실 하루도 모자랄 수가 있는데요. 꼭 필수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짓 언어를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반려견들을 한 달 동안만 잘 관찰해 본다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듣지 못했던 아이들의 요구사항과 그리고 소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